안녕하세요. 판매리랩입니다. 오늘 설명회는 미국 의치학대 그리고 수의대까지 입학 관련해서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이제 미국 의치학대하고 수의대 설명회는 이제 판매리랩에서도 작년부터 여러 번 진행을 했었고, 국내 또 여러 유학원들이 이제 이런 설명회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명회가 이제 그 다른 설명회들과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부모님들이나 학생들과 미국 의치학대 입학 관련돼서 상담 컨설팅을 진행하다 보면, 많이 좀 당황스러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제 국내 유학원들이 이제 비전문가들이 아주 일반적인 정보를 갖고 그것이 100% 확실한 정보인 양 이제 상담을 하고 또 학생들은 또 많은 학생들이 의심 없이 받아들여서 잘못된 방향으로 준비하고 그 학생들에게 더 좋은 기회와 방법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유학원들을 이제 폄하하거나 뭐 비판할 의도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학생들이 이제 미국 의치학대 유학이라는 게 그 학생의 미래가 걸려 있는 중대사인데 이렇게 이제 무책임하게 잘못된 상담, 그다음에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늘 설명회에서는 미국 약대, 의대, 치대, 수의대, 그리고 통합의대, 통합치대 입학에 대해서 현실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고요. 많은 학생들이 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오류를 바로 잡아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설명회는 각 파트별로 진행을 하면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이제 줌 채팅으로 알려주시면 되고요. 근데 단 시간 관계상 이제 뭐 너무 세부적인 질문이나 특정 대학의 특정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시간상 말씀드리기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별도로 이제 상담을 신청해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이제 그 미국 의대 출신이면서 이제 판메디랩에서 미국 의치학대 입학 메인 컨설턴트로 같이 계시는 이제 션 선생님하고 함께 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이 이제 그 순서를 먼저 정리해 드릴 거고요. 첫 번째가 미국 약대 신입학, 편입학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가 미국 의대, 통합의대, 세 번째가 미국 치대, 통합치대, 네 번째가 이제 미국 수의대 입학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관련된 판매들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설명의 첫 번째 섹션이고요. 미국 약대 신입학, 편입학에 대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미국 약대, 영국 약대 비교해달라고 요청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간단한 어떤 요소들 갖고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국내 영국 전문, 영국 약대 유학원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영국 약대가 미국 약대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정말 그 약대 유학 대상 국가로서 영국 약대 선택이 정말 좋은 선택지일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국을 선택하거나 이제 선호하는 학생들을 보면은 개인적인 이유나 뭐 구체적인 확실한 이유가 있어서 선택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그 외에 많은 학생들이 의외로 이제 막연한 생각만을 갖고 영국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영국 전문 유학원들이 마케팅을 한몫했죠. 그런데 영국 약대 유학원이 홍보하는 내용들 중에서 이제 영국 약대가 미국보다 기간도 짧고 비용도 더 저렴하고 그다음에 이제 영국에서 100% 취업이 된다. 이렇게 보통 핵심 캐치프라이즈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좀 궁금한 건 100% 취업이 된다는 게 한국에서 된다는 얘기인지 영국을 말하는 건지 좀 불분명하고요. 어떤 구체적인 통계 없습니다. 사실 통계 그 영국 약사의 어떤 통계 자료가 연봉 말고는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요소로 이제 미국 약대, 영국 약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미국보다 영국 약대 기간이 짧아서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약대만의 기간보다는 실질적으로 약사 라이센스 취득할 때까지 기간을 봐야겠죠. 그게 더 중요할 텐데, 영국 약대는 일단은 유학생 기준으로 봤을 때 파운데이션 먼저 9개월 정도 하고, 약대, 5년짜리 약대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4년짜리죠. 엠팜 4년. 그 다음에 프리 레지스트레이션이라는 실습 기간 1년 해서 약사 라이센스 취득까지 최종 약 6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근데 이제 미국을 보면은 미국은 이제 프리팜
2 플러스 4 기준으로 보면은 학부 2년, 팜디 4년, 그리고 팜디 졸업한 그 5월 달에 곧바로 나플렉스 약사 시험을 보게 되면 6년. 거의 비슷하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거의 뭐 동일하다고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학비를 보면은 영국의 약대가 약 30여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일부 약대, 뭐 썬더랜드라든가 몇 군데 일부 약대는 굉장히 저렴하기도 하지만 한국 학생들이 선호하고 입학을 희망하는 뭐 이제 맨체스터부터 해가지고 UCL부터 여러 가지 어떤 상위권 대학 약대들 같은 경우엔 사실상 미국하고 비슷합니다. 파운데이션하고 엠팜 4년 합치면 2.6억 그러니까 튜션피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UCL 약대가 이제 그 1년 학비가 약 5,200만 원, 맨체스터 5,100만 원, 노팅엄 4,800만 원. 적지 않죠? 그리고 이제 이게 UCL 기준으로 2.6억 정도가 나오고,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6년 정도 잡는데, 자, 한국 학생들이 가장 많이 입학하는 MCPHS 보스턴 약대를 기준으로 보면 대략 졸업까지 3.3억 정도. 그러면 큰 차이가 나진 않죠, 생각보다. 이렇게 이제 학비나 이제 기간,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중요한 건 사실 약사로 현지에서 취업할 때 어떤 연봉, 어떤 대우, 이게 제일 중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보시면 미국 약사의 평균 연봉, 미국의 약사가 이제 30만 명 정도 되는데 평균 연봉이 12만 불 정도. 그다음에 영국 약사는 현지에서 어 미국 달러로 표시를 했을 경우에 5만 4천 불 정도, 거의 2.5배 가까이 차이가 나죠. 그리고 이제 영국 요즘에 아시다시피 유튜브나 구글에서 찾아보실 수 있겠지만 요즘에 영국 굉장히 상태가 안 좋죠. 물가 상승률 연 10% 넘고요. 그래서 경제적 상황도 굉장히 안 좋아서 외국인 약사 취업도 대도시에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영국의 어떤 북부 쪽이나 시골 이런 쪽 취업 정도밖에 안 되는데 문제는 이 엄청난 물가 대비해서 5만 4천 불의 연봉 갖고 영국에서 살 수가 없죠, 사실. 그렇겠다고 이제 한국으로 리턴을 했을 때도 이제 한국에 리턴을 하면 뭐 개국, 약국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국내 제약회사나 어떤 뭐 취업을 할 때도 사실상 그 현지에서 임상 약사 경험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연봉도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사실 영국에서 이제 임상 약사로서 일하기도 힘든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들을 봤을 때 뭐 미국이 당연히 이 정도 이제 요소만 보면 당연히 미국 약사로 취업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학생의 어떤 개인적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뭐 미국 약사로서 경력을 쌓고 여러 가지 하는 게 나중에 미래를 바라봤을 때 가성비적인 거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더 유리하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미국 약사로 미국에서 성공적인 취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시기. 지금 미국 약대를 희망하시거나 고려하시는 분들,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꼭 다시 한번 보셔야 될 거예요. 먼저 이제 미국 약대 프로그램을 보면, 이제 아실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미국 약대는 대학원 형태로 운영되죠. 그래서 미국 대학을 입학한 후에 대학에서 약대에서 요구하는, 팜디에서 요구하는 학부 이수 조건 맞추고 다시 약대로 지원하는 형태, 이렇게가 돼가 있죠. 미국 약대가 약 150여 개 정도가 있는데, 이제 그 약대 신입생을 모집하는 형태가 두 가지로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부에서 과정을 이수하고 다시 약학 전문 대학원으로 지원하고 진학하는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둘째로 학부 2년의 과정과 이제 팜디 약대 과정을 통합시켜 놓은 6년 통합 약대가 이렇게 두 가지 형태도 있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 중에서 이제 뭐 미국 약대 졸업 후에 이제 한국으로 리턴하는 것이 목표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제 저도 상담하다 보면 많은 학생들이 거의 7, 80% 이상은 미국에서 약사 취업을 하는 걸 희망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미국 약사로 취업하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약대, 어떤 그 졸업한 약대의 네임밸류보다는 약대 재학생 기간 동안 이제 예비 약사로서 얼마나 어떤 그 경험과 실습, 연구를 했는지, 뭐, 사실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 스펙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취업 스펙을 만드는데 본인이 재학 중인 약대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높은 퀄리티로 이제 그 학생을 도와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약대 입학 전에 학부보다 취업에 유리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 약대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험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취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현장 실습이 IPP가 1학년에서 3학년 때까지고 어드밴스드 APP가 이제 4학년 때 있는데 그 부분에서의 어떠한 이제 성과 그리고 어떤 식으로 활동했는지 그리고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졸업 후 커리어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이제, 그리고 거기에서도 우리가 커리어를 약사로 한정했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름보다는 졸업 후 커리어를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과 기회가 많은 곳이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시원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일반 유학원, 미국 약대 유학원들 이제 상담을 받아보면, 이제 미국 약대 선택에 대한 정보보다는 이제 약대 전의 단계인 학부, 대학교 입학에 대한 정보 상담, 입학 지원을 주로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대학 학부 입학하고 약대 졸업까지 성적만 유지하면 약대 입학까지 패스하는 것처럼 쉽게 말하기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죠. 약대 전 단계인 이 학부 과정을 거치고 또 약대 지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불합격되면 학부를 더 다니면서 약대 지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약대를 선택하는 생각하는 학생들은 전체적인 약대 졸업까지의 모든 프로세스를 다 보고 대학 학부도 선택해야 되고 약대도 선택해야 된다. 저희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럼 이번 주제는 이제 그러면은 미국 약대 선택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고 좋을까? 단순히 저렴한 학비만 보고 아니면 뭐 US 뉴스 월드 리포트에 있는 약대 랭킹 정도만 보고 아니면 유학원에서 추천하는 약대를 무조건 믿고 지원하는 것이 맞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국 약대 선택 기준이라는 게 이제 이 약대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죠. 학부가 아니라 대학원이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학생이 입학을 희망하는 약대가 있을 때 그 약대에서 운영하는 대학 학부로 입학하는 것이 그 약대 입학 합격률을 최대치로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약대들이 인스테이트 학생뿐만 아니라 그 약대 대학 학부생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있는데요. 그럼 지원할 약대 그 파운드 리스트업을 할 때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좋을까 보면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첫 번째로 미국 약대는 근본적으로 연구 중심 약대와 임상 중심 약대로 구분이 됩니다. 추후에 이제 임상 약사로 취업하는데 절대적 영향을 끼치는 것까지는 아닌데 아무래도 해당 약대의 전반적인 프로그램이나 방향성 자체가 연구 또는 임상 이쪽에 더 가깝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따라서 학생들이 이제 미국 약사 면허를 취득한 다음에 연구 관련 잡을 고려한다면 아무래도 당연하겠지만은 연구 중심 약대로 지원해서 입학하는 것이 유리하고 반대로 임상 약사가 되고 싶다 이러면은 임상 중심 약대로 생각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당연하고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이제 둘째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할 때 미국 약대를 이제 알아볼 때 보통 이제 대부분 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찾아보죠.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유학원들이 미국 약대 랭킹들을 이제 여기 보이는 US 뉴스 월드 리포트나 포브스에서 제공하는 랭킹을 참고합니다. 그런데 이 두 군데에서 발표하는 랭킹을 보면 상위권의 대부분이 미국 연구 중심 약대들만 포진이 되어 있어요. 연구 약대들이 그만큼 이제 단순한 랭킹을 매기기가 좋은데요. 이제 정작 중요한 거, 저희 우리 한국 학생들이 미국 약대를 선택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뭐죠? 그 학교의 논문 수, 연구 발표 수, 연구진, 교수진 몇 명, 이게 중요한 걸까요? 그게 아니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약대의 졸업률이나 졸업생의 약사 취업률, 나플렉스 약사 면허시험 합격률, 임상 관련돼서 취업을 위한 프로그램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겠나. 그런데 사실상 US 뉴스 월드 리포트나 포브스에는 랭킹에 그게 반영이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구글에서 찾아보시면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판메디랩에서는 여기 보이시는 컬리지 팩추얼이라는 웹사이트에서 회사에서 운영하는 랭킹을 더 중요시하는데 사실상 미국 의치학대 랭킹은 컬리지 팩추얼의 랭킹이 제일 정확합니다. 이제 이 컬리지 팩추얼의 데이터는 미국 교육부 산하기관을 통해서 더 의치학대에 연관된 맞는 이제 세부적인 데이터로 만들어지는 것들이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글쎄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서
US 뉴스 월드 리포트의 랭킹하고 그 컬리지 팩추얼의 랭킹을 좀 비교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뭐 US 뉴스 리포트는 이제 미국 약대 랭킹 1위, 노스캐롤라이나부터 해가지고 뭐 미시간, 플로리다, 오하이오 쭉 이렇게 있죠. 이거는 아마 이 랭킹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이버나 구글에 언제나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보셨던 졸업률이나 취업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컬리지 팩추얼로 보면 USC 서던 캘리포니아가 1위, MCPHS가 2위, 로즈만, 텍사스 테크, 위스콘신, 메릴랜드 쭉 내려가죠. 노스 이스턴도 있고 랭킹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제 약대 랭킹을 참조할 때는 이제 퀄리티 팩추얼이 더 중요하고 확실하게 맞춰져 있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 컬리지 팩추얼 랭킹으로 봤을 때 참고하는 요소들, 추가적으로 참고하는 요소들이 가장 정확한 이 부분들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죠. 나플렉스 합격률, 연구활동 성과, 졸업률, 취업률, 이제 뭐 교수 비율, 교수 자격, 학교 지원사항, 퀄리티 이런 것들 갖고 매겨야 되지 않나 랭킹을 보는데 션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그 지원할 약대 선택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굉장히 맞는 말씀 하신 것 같고요. 대부분 아시겠지만, 이제, 그 랭킹이라고 하는 것들, 말씀하신 것처럼 US 뉴스 앤 포브스는 정말 그 그레듀에이트 스쿨, 대학원에서의 연구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약대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교, 다른 과목에서 전공에서도 언더그레이시 좋은 학교들 리스트업을 따라한다거나, 콜리지 팩슈얼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좋은 사이트고, 실질적으로 졸업률, 졸업하고 취업률, 임상하고 하는 것들의 서비스 질, 학생 지원 서비스나 만족도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포함을 해서 하는 것들이 그곳에서 이제 졸업하고 실질적으로 약사로서 아니면 미국에서 어떻게든 삶이겠죠.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훨씬 더 그동안의 경험을 봐도 네, 더그 일반적으로 오히려 이제 US는 이제 포브스에 좋은 대학교를 간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한국으로 나중에 돌아오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선택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이제 미국 약대 목표 학생이 대학 학부를 BS로 선택하는 것이 맞을까, 프리팜이 선택하는 것이 맞을까,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꼭 좀 잘 봐주시기 바래요. 이 부분 때문에 지금 혼란들이 많이 생긴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미국 약대는 대학원 형태다. 그래서 학생은 약대로 다이렉트 입학이 불가능하고 대학으로 먼저 입학해서 약대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만든 후 다시 약대 대학원에 지원을 해야 되죠. 물론 이제 6년 통합 약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엔 학생이 6년제 통합 약대로 입학을 하고 매학년 GPA만 유지하면 약대 졸업까지 보장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슬라이드 이제 아래에 보이는 이 약대에서 요구하는 GPA하고 프리리퀴짓 말고 뭐 쉐도잉, 익스피리언스, 리서치, 말런티어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상위권 명문 약대들은 이런 부분들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들 중에서 한국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이 사실상 학부 필수 이수 과목 프리리퀴지 서브젝트인데 이 서브젝트 필수 이수 과목은 어떤 과목들이고 커리큘럼상 어떻게 언제 이수하는 것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입학부터 2학년 약대 필수 이수 과목까지 보면 이렇죠. 1학년 때 이제 제너럴 케미스트리, 바이올로지, 매스 하고 그다음에 2학년 때 올가닉 케미스트리, 바이오캠, 뭐 마이크로바이오, 아나토미 쭉 있죠. 이 지금 커리큘럼은 프리팜 기준인데 미국의 거의 대부분의 프리팜 1, 2학년 커리큘럼은 거의 이거하고 비슷해요. 학생이 스스로 이걸 조정하지 않는 한 이 형태로 일반적으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는데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많은 과목들을 2학년까지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3학년 차에 그 팜디 약대로 지원을 하고 입학할 수 있거든. 뭐 이렇게 되는데 뭐 사실 그 1, 2학년 때까지 굉장히 바쁘기도 하고 학점이 잘 안 좋으면 보통 이제 여름이나 겨울 방학 때 리테이크를 하거나 뭐 재수강하거나 할 수 있는데 이 프리팜 학생들은 사실 이 많은 거를 4학기 만에 끝내기 위해서는 리테이크 할 시간도 잘 안 나오죠.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이제 미국 약대 목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정말 많은 학생들한테 발생하는 상황들이 있는데, 이제 다른 유학원에서 상담을 받고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 판매드랩에서 추가 상담을 받는 경우에요. 이제 많은 유학원들이 미국 약대 준비 학생들에게 상담을 할 때 미국 약대에 대한 랭킹이나 약대 소개 정도만 하고 열심히 하고 이제 곧바로 하면 이제 대학 학부뿐만 아니라 약대 입학까지 뭐 그냥 바이패스 하는 것처럼 쭉 나가는 것처럼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약대가 문제가 아니라 그 전 단계인 이 대학교에 우선 입학을 해야 되죠. 그다음에 그 대학교 입학을 이제 BS로 말하면서 많은 이제 그 유학원에서 2 플러스 4로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은 이제 미국 약대 프로그램은 무조건 2 플러스 4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 학부 2학년 끝내면 무조건 약대로 진학하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경우는 이제 그 학생이 대학 학부 프리팜 프로그램으로 입학할 때만 가능한 것이고 일반 바이올로지나 케미스트리처럼 BS 정도 그 전공으로 입학할 때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요즘 유학원들이 많이 홍보하는 학교들이 있죠. UIC나 뭐 유니버시티 오브 버팔로 아니면 스토니브룩 뭐 이런 학교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학교에 이제 BS로 유학원을 통해서 합격 통보를 받고 여기서 2년 보내면 이제 무조건 3학년 때 그 차에 그 학교에 약대로 진학하는 것처럼 GPA만 유지하면 되는 것처럼 알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대학들의 프리팜으로 입학을 해야 되고 BS로 입학할 때는 이 필수 이수 과목 이외에 또 교양 과목 같은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렵죠. 그래서 그리고 프리팜으로 입학을 할 때 보통 중상위권의 프리팜 대학들은 거의 대부분이 SAT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요즘에 SAT가 이제 테스트 옵셔널로, 코로나 때 테스트 옵셔널로 바뀌어서 SAT가 선택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미국에 있는 학생들은 이 학교들 프리팜에 입학할 때 SAT를 다 내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학생만 SAT를 안 내면 당연히 떨어지겠죠. 경쟁력에서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들의 유학원의 말들에 현혹되면 안 되고요. 사실 이제 유학원들은 뭐 이런 아까 말씀드렸죠. UIC나 뭐 버팔로나 몇 군데 학교에 BS로 입학해도 무조건 이제 팜디로 올라갈 수 있고 GPA만 유지하면 된다. 이런 것들은 사실상 이제 그 유학원들이 그 학교 통해서 MOU를 통해서 커미션을 받기 때문에 유학원들이 추천하는 대학들이 거의 학생들에게 거의 뭐 몇 군데 이외에는 다 똑같은 학교만 추천을 하죠. 커미션 많이 주는 학교로 유학원들은 그게 수익도 좋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어떤 영향을 받지 말아야 된다 보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약대를 갈 때 BS가 아니라 프리팜으로 가야 2 플러스 4 구조로 갈 수 있고 BS로 가면 3 플러스 4, 4 플러스 4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실예를 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듀크 유니버시티에서 이제 어떤 학생이 있어요. 뉴로사이언스, 일반 BS라고 하겠죠. 뉴로사이언스를 전공했던 학생의 1, 2학년 때 커리큘럼입니다. 보면은 이건 예시이긴 한데 실제 이제 트랜스크립트를 보고 한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1학년, 2학년 때 제네럴 바이올로지, 케미스트리, 셀 모레큘러 뭐 쭉 있죠. 그래서 여기 오렌지색 과목들이 실제 약대 지원할 때 요구하는 필수 이수 과목들이고 이 보라색 과목들은 약대와 상관없이 뉴로사이언스라는 전공에 연관된 필수 과목들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듣게 되는데 이 학생이 이제 오렌지색 과목만 들으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라색 과목까지 다 들어야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보이시는 바이오 케미스트리나 아니면은 마이크로바이오, 피지올로지 이런 것들이 이제 약대 필수 이수 과목인데 이 필수 이수 과목들을 2학년 마칠 때까지 못 듣습니다. 이런 보라색 과목이 너무 많아서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은 약대 요구 조건을 맞추려면 3학년까지 가야 된다. 못하면 4학년까지도 가면 2 플러스 4 구조가 안 나오는 거죠. 이렇게 보는데 이거는 반대로 이제 퍼듀 유니버시티에 프리팜으로 입학한 학생 기준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 학생의 성적표를 그러니까 커리큘럼을 보면 1학년 때부터 2학년 때 끝날 때까지 오렌지색 과목, 이 오렌지색 과목이 약대 필수 이수 과목인데 이걸로만 채워져 있죠. 교양 과목이나 쓸데없는 거 다 빠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힘들겠지만 프리팜으로 입학한 학생만이 2학년 2학기 마칠 때까지 약대 요구 과목들을 다 끝낼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 중에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UIC는 아니면 뭐 이런 어떤 학교에 유학원들이 추천해가지고 가는 학교에 그 학교가 내가 전공이 BS인지 아니면 프리팜인지를 반드시 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션 선생님이 이렇게 이 오렌지색 과목들을, 이 약대 필수 이수 과목들을 모두 이수하는데 일반적으로, 물론 4학기 만에 이수하는 학생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원래는. 어, 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실은 코어 과목들이고요. 어떻게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그 메디컬 스쿨에도 마찬가지로 그 제일 중요하게 보는 그냥 필수 과목들이 거고, 그 이사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유학원에서 이거를 구분을 잘 안 해서 얘기를 해주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그냥 뭐 BS 메이저로 가도 이게 BS 메이저로 갔었을 때 현실적으로는 2년하고 4년에서 6년제가 불가능한데 그걸 갖다 얘기를 정확하게 구분을 안 해주고 BS로 간 다음에 가서 이제 교양을 듣고 뭐 수업 듣고 하다 보면은 실은 그렇게 됐었을 때 이거를 BS 메이저로 갔었을 때 2년 안에 못 듣죠. 그래서 이제 또 급하게 막 꼭 가야 되는 애들은 얘기해가지고 썸머에 챙겨 넣고 윈터에 챙겨 넣고 하는데 그게 또 얘네들 같은 경우 이제 연이어서 1, 2학기가 이어져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게 또 그 썸머나 윈터 때 이렇게 옵션이 안 될 수도 있고 오퍼가 안 될 수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좀 그걸 실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6년제를 원하면은 6년 안에 하고 싶으면 프리팜으로 꼭 지원을 해야 되고 그게 아니면은 BS로 지원할 때는 방법도 있다가 돼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다들 이제 지원하시기 전에 분명 분별을 하시고 지원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이제 한국 대학 재학생 이상이 이제 미국 약대 편입이 가능하겠냐? 최단 시간 내에 미국 약대 졸업까지 가능한 방법은 무엇일까? 이 부분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미국 약대 팜디는 입학에 크게 유리한 것이 이제 학부를 프리팜으로 입학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한국 대학교 재학생 또는 졸업생들이 미국 약대에 입학을 희망할 때 편입을 많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되죠. 문제는 이제 미국 약대들이 한국에서 이수한 과목 학점을 기본적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대학생들은 미국 대학 학부에 다시 들어가서 약대에서 요구하는 필수 과목들을 다시 이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미국 대학 학부 프리팜 트랙에서 또 2학년 편입을 잘 받아주지 않아요. 100% 불가능은 아니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한국에서 약학 관련 석박사학위가 있다 하더라도 미국 약대 팜디로 다이렉트 입학이 또 불가능합니다. 그럴 때 이제 차선책으로 미국 통합 약대를 이제 생각하는 학생도 많고 그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통합 약대가 약 9개 정도가 있는데 미국의 150여 개의 약대 중에서 딱 9개만이 통합 약대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통합 약대 중에서도 일부 약대들이 2학년 또는 3학년으로 편입학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이제 6년 통합 약대에서는 이렇게 그 학교의 팜디 입학을 목표로 2학년이나 3학년 편입하게 돼서 상당히 유연한 부분이 있는데, 물론 모든 통합 약대가 다 가능한 건 아니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일부 통합 약대에서 한국에서 이수한 과목들에 대해서, 과목 평가서를 제출하면 인정해 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제 약대 필수 이수 과목 중에서 기본적으로 제네럴 케미스트리, 제네럴 바이올로지 같은 이제 피직스 뭐 이런 과목들처럼 주요 사이언스 과목들은 또 인정하지 않기도 합니다. 대신에 이제 한국에서 또 잘 알려져 있는 MCPHS 약대 같은 경우엔 편입 지원 전에 온라인으로 해당 과목들을 수강하면 2학년이나 3학년 편입도 가능하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그 두 번째, 미국 의대하고 통합의대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혹시라도 이제 이 진행하는 챕터나 슬라이드에 특정한 어떤 질문사항이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채팅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의대하고 통합의대 쪽도 이제 약대만큼은 아니지만 사실 잘못된 정보나 부정확한 유학원의 상담으로 인해서 문제들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주제로 미국 의대 입학 가능성, 그다음에 유학생은 무조건 영주권 취득을 해야 되는 것이냐, 그리고 이제 한국 학생으로 정말 미국 의대 입학이 가능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느 대형 유학원이라고 해야 될지, 유학원에서 진행하는 세미나에 한번 참석해 본 적이 있는데, 그 세미나 주제가 이제 그 미국 의대 입학 가능성에 대해서 높이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미국 의대는 유학생은
100% 입학이 불가능하니 그 전에 영주권 취득을 비싼 비용을 들여서 해라. 그리고 이제 영주권 취득에 대한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내용이었는데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겠죠? 정말 한국 유학생은 미국 의대 입학 가능성이 제로이냐, 0%이냐, 미국 의대 입학에 대한 그 궁극적인 가능성, 이게 없는 것이냐. 그래서 이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이제 다들 궁금해 하세요. 여기 보시면 이제 미국 의대가 약 150여 개 정도가 있고, 그중에서 유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의대가 약 49개 정도가 있습니다. 또 이제 49개 대학도 매년 의대, 신입생을 모집할 때 영주권 시민권자들에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시트라고 하죠. TO를 90% 이상 할애하고 나머지 10% 이내에서 뭐 보통 이제 유학생을 모집한다. 상대평가로 또 모집하죠. 물론 학교에 따라 다른데 이 10%도 안 되는 확률 안에서 많은 전 세계 한국 학생뿐만 아니라 많은 유학생들이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23년 자료입니다. 5만 5천 명이 지원해서 2만 2천 명이 합격했다. 실제로 보면은 이제 의대 입학 경쟁률 뭐 2.5대 1 정도 되고 그러면서도 또 이제 합격률도 생각보다 높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매년 5만에서 5만 5천 명 정도가 지원하는데 이제 복수로 지원을 하고 있고 이제 2.5대 1 뭐 경쟁률 이렇게 치열해 보이지 않을 수는 있는데 각 의대별로 산정을 하다 보면 경쟁률을 어떤 학교는 뭐 100대 1에 가깝고 뭐 이게 다 다르겠죠. 그래서 여기 또 우측 그래프를 보면은 이제 유학생이 이제 1959명이 지원했는데 382명이 합격했다. 그래서 이제 전체 2만 2천 명 합격생 중에서 382명이라고 한 건 굉장히 작죠. 뭐 거의 2% 될까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는데 대신에 이제 유학생 지원자 중에서 합격자는 또 19.5% 정도가 되는데, 제가 이제 그 미국 이제 의대 준비 학생들에게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영주권 시민권자 학생이고 미국 학부 재학 중인 경우인데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의대에서 요구하는 스펙 중 특정 요소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그 외의 요소들이 전체적인 어떤 밸런스를 맞춰서 요소들을 이제 준비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 뭐 당연히 어떤 그 본인의 어떤 인종이나 국적의 문제 없이 그 학생의 스펙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유학생이라는 핸디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입학은 할 수 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어쨌든 간에 400명 가까이 1년에 합격은 하고 있는데, 뭐 지금 이 영상이나 이 설명회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유학생인데 의대 합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안에 들지 못하리라는 뭐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준비가 부족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떨어진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시원 선생님께서는 이제 한국 학생들의 이제 미국 의대 입학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 비해서는 분명히 어려운 건 사실이죠. 근데 생각해보시면은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한 2,000명 정도가 이제 준비한다, 전체 유학생 지원자 중에서 한 400명 정도 합격한다라고 했었을 때, 우선 MCAT이라는 시험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그게 될 것 같은데요. 그 걸림돌이 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너무 높은 학교를 지원하지 않고 좀 대신에 좀 중위권의 학교에 대해서 상위권 또는 최상위권을 갈 수 있는 성적이 나왔다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이 MCAT이라는 성적 자체가 MCAT은 완전 이제 상대평가라고 볼 수 있는데 절대적 상대평가라고 거기에서 상위의 한 1% 안에 0.1% 안에 든다라고 했었을 때 점수가 한 518점 이상, 17점 이상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정도면은 GPA가 그 충분히 갖춰져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대신에 어려운 건 이게 그 모인 2,000명이 못하는 친구들이 아니니까 다들 그 정도를 하는 친구들이었는데 그 와중에서 이거를 해야 돼서 좀 어려운 거지. 뭐, 불가능은 아니다. 대신에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되죠. 매년 이제 정말 그 대학교 입시가 아니라 그 대학원 입시, 미국 의대 그 입시를 딱 정해놓고, 네. 준비의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미국 의대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현재 학생의 현재 학력이라든가 나이 상황들이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이제 뭐 고등학생들도 있는데 또 어떤 학생들은 뭐 이제
한국에서 대학을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학생, 뭐 한국뿐만 아니라 호주든 영국이든 일본이든 다른 국가, 한국 포함해서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의 대학교 재학생 또는 졸업생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에 특히나. 더더군다나 또 직장 다니신 분들도 미국 의대에 입학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하셔요. 그래서 특히 이제 나이가 20대 중반 이상인 분들이 많이 질문하는 건데, 이제 내 상황에도 나도 이제 의대 입학이 가능하겠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이 많으세요. 근데 답변들이 이게 참 애매하긴 하죠. 이제 그분들의 말에 의하면은 뭐 어떤 유학원에 가서 상담을 했더니 무조건 불가능하다. 영주권 없으면 무조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 들었다. 또는 이제 무조건 입학 가능하다. 이렇게 준비해라라고 진행 같이 하자. 일단은 시작하자. 뭐 이렇게 또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맞을까? 제 결론만 말씀드리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나 다 미국 의대 입학 가능하고 도전해 볼 수 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가능성이 0%인 분들은 없어요. 근데 다만 여기 보이시는 이 세 가지는 먼저 생각을 하고 도전을 시작하셔야 된다. 저는 사실 오늘 미국 의대 섹션에서 가장 중요한 페이지가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첫째, 여기 보이신 것처럼 그 험난한 준비 과정 견딜 수 있는 열정과 의지가 있느냐.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이제 일시적 또는 즉흥적으로 생각을 하고 미국 의대 도전해볼까? 시대보다는 의대가 낫겠지? 뭐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많이 있어요. 근데 미국 의대는 이제 아시다시피 미국 내에서도 백인들 사이에서도 정말 우수하고 준비가 된 학생들만 입학을 하는데, 그런데 백인들을 넘어서서 한국인인 내가 이제 미국 의대에 입학하려면 그들보다 얼마나 더 뛰어나고 높아야 되겠습니까? 그또 얼마나 내 모든 에너지와 열정을 쏟아부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지와 열정이 있는 학생들만 도전을 사실상 해야 됩니다. 일시적인 생각이나 뭐 지금 내가 한국에서 서울대 박사과정이라 할지라도 미국에 도전할 때는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가장 빨리, 가장 확실히 의대 합격 가능한 방법 없냐? 이렇게 문의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 미국 의대 가장 빨리, 가장 확실히 입학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학생들 중에서 영주권 시민권자라 할지라도 절대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미국 대학교 1학년으로 입학해서 착실하게 3년 이상을 의대 요구 조건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의대 지원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그리고 셋째는 대학 뭐 이제 학부 의대 등록금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이 가능한가,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원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여러 가지 그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준비 과정에서 이것을 꼭 해야 될까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네. 확실하게 의대 합격에 가능한 방법이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학부와 의대 등록금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듀크 NUS라고 이제 싱가포르에 있는 듀크에서 만든 싱가포르에서 이제 내셔널 유니버시티 오브 싱가포르 국립대와 합작을 한 대학원에서 이제 메디컬 스쿨 하는데 이 메디컬 스쿨 같은 경우는 일단 입학을 하면은 일단 학교에서 성적에서 이제 괜찮아서 입학을 하면은 뭐 앞으로 향후 10년간 싱가포르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이제 재정 지원이 나와요. 재정 지원이라고 해도 그 얼마만큼 재정 지원이 나오고 나머지는 학교에서 펀딩을 해줘가지고 뭐 당장에 비용이 들어가지 않아도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가능한 부분이 있는 거라 정말로 이제 본인에게 꼭 하고 싶은 열정, 이제 목표가 있고, 그리고 또한 본인이 생각해 봤을 때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로는 실은 학업적인 능력을 본인이 보셔야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본인에게 어느 정도의 학업적인 탤런트가 그래도 괜찮게 있다라고 했었을 때, 네. 그거를 놓고서 좀 합리적인 방안 가운데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 결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미국 의대 입학을 위해서 학부에서 준비해야 될 요소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프리메드 프로그램으로 입학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의대는 이제 대학원 형태이기 때문에 그 전에 학부를 입학하는데 학부는 이제 그 BS로 입학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프리메드 트랙으로 입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4 플러스 4라고 말하게 되는 가장 전형적인 루트로 가는 방법과 이제 두 번째 그로 학부 과정과 의대 과정이 통합되어 있는 BSMD 통합 의대 과정 프로그램이 있죠. 통합 의대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특별한 이제 고등학생 선발해서 학부 입학을 마치게 되면 일부 조건만 유지하거나 맞추면 특별한 단계 없이 의대 입학까지 보장해주는 형태로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그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다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의대 준비에 대한 대해서 GPA나 MCAT에 대해서만 간단히 나와 있고, 곧바로 이제 의대 랭킹만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기 어려운 의대, 랭킹만 아무리 열심히 보셔도 뭐 의미가 없죠. 랭킹이 중요한 게 아니죠. 지원자에게 그 안에 이제 세부적인 준비 요소들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한데요. 의대에 이제 그 합격하기 위해서 학생이 학부에서 준비해야 될 요소를 보면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정량 평가 대상 요소, 정성 평가 요소 두 가지로 크게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선 정량 평가 요소로 보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학부 필수 이수 과목 이수해야 되고 이수 과목에 대한 GPA 그리고 MCAT 시험 점수가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대학 GPA는 뭐 당연히 학생이 스스로 노력해서 만들어야 될 거고 그 아래 이제 프리레퀴짓 필수 이수 과목은 이제 본인도 노력하고 커리큘럼을 짜는 어떤 전략도 필요하지만 학교의 프리 헬스 어드바이저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커리큘럼도 잘 짜고 상담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정해진 시기에 이제 가급적 빨리 이런 필수 이수 과목을 이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지만 의대 지원 시기도 잡을 수 있고 안 좋은 학점은 이제 방학이나 특정 기간에 리테이크해서 GPA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합니다. 시원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학부에서 커리큘럼, 의대 준비 학생이 학부에서 커리큘럼 짜는 전략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우선 GPA를 이제 무조건 최상위권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실은 저희가 이제 학생들을 파악을 해서 장점이 있어요. 어느 정도 밸런스를 충분히 맞추면서 MCAT 준비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해줘요.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 그 학교에서 이제 일하시는 어드바이저나 이렇게 또 상의를 하고서 이렇게 하겠지만 그분들은 그냥 일률적으로 그냥 원래 대부분 신입생들이 듣는 수업들을 추천을 하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한국 학생들은 이제 칼큘러스나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그렇게 어려운 난이도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랑 이제 저희가 딱 생각했었을 때 먼저 들어야 되는 캠, 뭐 올가닉 캠 같은 것들 되게 적당하게 조절을 해서 가능한 한 빠르게 MCAT 시험을 보고 가능한 한 이제 좋은 GPA로 본인이 생각하기에 제가 그래도 3학년 때에서 좀 최대한 한번 열심히 해서 빠르게 해보고 싶다. 그게 아니면은 한 1년이라도 조금 더 길게 잡아보고 이걸 준비하고 싶다. 그에 맞춰서 베스트 플랜을 짜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때그때 또 커리큘럼을 짜면서 활동들을 같이 넣고 뭐 활동을 뭐 할지를 같이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지원은 이제 학부에 그 BS로 입학한 학생들보다 이제 프리메드 트랙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더 유리하죠. 그래서 그리고 또 여기 우측에 보이시는 정성 평가 요소를 좀 보면은 학생들 중에서 이제 이 정량 평가 요소들에 대해서는 잘 준비하고 관심을 많이 갖는데 이 정성 평가 요소들을 놓치거나 소홀히 해서 의대에 실질적으로 불합격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면은 요즘에 이제 의대 지원자들의 GPA나 MCAT의 어떤 그 점수 구간대별의 어떤 차이가 크지가 않아요. 대부분이 다 비슷한 라인에서 맴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의대 입학사정관 입장에서는 지원자를 선발할 때 이 정량평가 요소보다 정성평가 요소를 요즘에 물론 학교의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정성평가 요소가 더 중요시해지는 경향이 생기고 있다. 그래서 이 요소를 보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닥터 쉐도잉이 있는데 쉐도잉은 뭐 이제 학생이 학교 주변에 있는 병원에 열심히 서치해서 그래서 이제 쉐도잉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것들이 기본이긴 한데 학교에 내가 다니는 대학 학부에 의대가 있고 또 병원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학교의 도움으로 어떤 그 병원 내에서 쉐도잉을 신청하게 되면 더 편하겠죠. 그다음에 메디컬 발런티어 같은 경우도 학생이 서치해서 직접 찾아야 되겠지만 학교에서도 이제 서포트를 많이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섭외할 수 있는. 또 이제 학생이 하다못해 학생이 간과하는 요소 중에서 또 중요한 게 추천서입니다. 이 추천서도 또 이제 의대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보통 내부에서 최대 6부까지 필요한데 추천서도 보통 개인 추천서가 있고 교수 협의회 추천서가 있고 종합 추천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퀄리티에 따라서 이게 그 학생의 의대 합격률에 반영이 될 수 있겠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요소, 더 많은 요소들을 정말 하나하나 깨알같이 너무나도 하나하나를 다 신경을 써야 된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션 선생님께서는 이제 의대 준비 요소 중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성평가 요소의 중요성,
얼마나 더 신경을 써야 될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우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은 GPA나 MCAT이 안 된 친구들은 정성평가에 대해서 많이 얘기는 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음, GPA와 MCAT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면은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는 같은 GPA와 같은 MCAT 점수를 갖고 있는 그 경쟁군이 최소한 100명은 넘을 거다. 그랬을 때 이제 그 정도 준비가 된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 정도가 될 것 같은 친구들은 애초에 정성평가를 같이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쉐도잉 발런티어 레코드, 거기에서도 굉장히 얘네들이 의미가 있어야 되고, 이걸들을 결국은 이제 에세이를 통해서 보여주고, 그 에세이를 통해서 이제 이 학생이 어떠한 사람으로 빚어져 왔는지가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려줘야 될 텐데, 네, 생각보다 똑똑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고, 생각보다 음, 음. GPA와 MCAT이 갖춘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여기에 있는 이 쉐도잉과 발렌티아 이 레코드들은 절대, 네, 꼭꼭 챙겨야 될 요소죠. 본인이 특히나 이제 정말로 진지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수많은 의대 준비 요소들 중에서 정말 집중하고 준비하기가 쉽지 않은 이제 많은 정성평가 요소들을 학생이 이제 대학의 BS가 아니라 프리메드 프로그램으로 입학을 하게 되면 이제 전담 어드바이저가 준비하고 도와준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최대한 최상위권이 아니더라도 중위권 학교라도 프리메드로 입학하는 것이 더 유리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주제는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고, 오늘 설명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이제 의대 준비를 희망하는 한국의 대학교 재학생 또는 졸업생들의 어떤 입장에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도 제가 이제 그 한국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서 학사학위를 갖고 계신 이 뭐 바이올로지 계열의 학사학위를 가진 분하고 상담을 했는데 근데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유학원에서 상담을 하고 저희 쪽 판매디랩에서 또 상담을 하시는 분인데 다른 유학원에서 너무 잘못된 그 상담을 받고 오셔서 제가 좀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것들인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우선 이제 미국의 이제 주요 의대, 여기 보이시면은 이제 한국에도 많이 알려져 있는 그냥 기본적인 예를 드는 겁니다. 의대들의 어드미션 리콰이어먼트를 좀 찾아봤고요. 여기 보이신 것처럼 이제 베일러, 보스턴, BU, 케이스 웨스턴, UCLA, 코넬, 뭐 메이오, NYU 이런 학교들이에요. 더 많은 학교들이 있지만 이 학교들 홈페이지에 저기 MD 과정에 대한 그 어드미션 리콰이어먼트 들어가면 정확히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의심되시면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이 학교들의 공통적인 어드미션 리콰이어먼트를 볼게요. 여기 보시면 미국 또는 캐나다 대학에서 바첼러 디그리가 필요합니다. 한국 대학교 재학 졸업장 필요 없습니다. 미국 의대를 가시려면 실질적으로 미국이나 캐나다 대학에서 학사 학위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미국이나 캐나다 대학에서 필수 이수 과목들을 이수하셔야 됩니다. 그중에서 이제 특히 바이올로지라든가 케미스트리, 피직스, 매스 같은 경우에 무조건 미국에서 이수해야 되고요. 또 이거에 대한 질문이 많으셨어요. 유학원들이 많이 이런 얘기를 요즘에 하고 있는데 필수 이수 과목 중에서 주요 사이언스 과목하고 랩, 이거는 온라인 이수 불가능하고 반드시 전통적인 교실이 운영되는 실제 실험실에서 이수하는 것만 인정한다고 이 학교 의대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고 다른 의대들도 거의 많이 비슷합니다. 그다음에 말룬티어 중에 뭐 이제 닥터 쉐도잉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되는데 미국에서의 쉐도잉이 우대다. 그다음에 메디컬 발론티어는 미국에서 기록 우대. 여기에서 보면 권고사, 이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권고사항이라고 써 있거나 우대, 유리 이렇게 써 있는 거는 무조건 하라는 얘기예요, 사실상. 근데 이걸 보고 나는 한국에서 해도 되겠지. 이거 무조건 필수는 아니라고 하니까 이런 학생들은 이제 거의 경쟁력에서 확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고 지금 한국이나 다른 국가, 미국이 아닌 제3국가의 대학교 재학생, 졸업생들 같은 경우에 미국 의대를 희망하신다면 이 조건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시원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 그,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이제 메디컬 스쿨을 준비를 했었을 때, 정작 이거를 이제 준비를 하는 건 실은 이제 대학교 1학년일 수도 있고, 실은 고등학교 때 시작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막상 이거를 원서를 넣어야 되고 정말 이제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게 애초부터 내가 생각했던 게 너무 다르고 이게 전혀 아니었다라는 걸 알게 되면 좀 이제 너무 사기당한 기분이 들 수도 있고 신뢰가 너무 떨어질 테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미국 의대 지원자들의 학부에서의 필요 스펙, 이게 정량 평가 요소, 정성 평가 요소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정량 평가 요소에서 이제 의대 필수 이수 과목이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미국 대학 입학 후에 이수하는 것이 맞는데 또 지금 바로 전 페이지를 일단은 옆에 잠깐 놔두고 또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제 미국에 가기 전에 일부 과목들을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이수하고 미국 대학 입학 후에 면제받는 방법도 유학원들이 많이 추천하기도 하고 이용하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그래서 한국 대학생이 미국 의대 입학을 준비하기 위해서 유학원에서 보통 상담을 받으면 많은 유학원들이 이 방법을 이용해서 미리 온라인 이수하고 미국 대학교 2학년이나 3학년으로 편입하면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해요. 제가 추측하는 게 아니라 저희 상담을 온 학생들이 다른 유학원에서 그렇게 상담받고 저한테 확인차 오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게 정말 맞을까 볼게요. 자, 바로 전 슬라이드에서 보신 것처럼 미국의 대부분의 의대가 지원자에게 미국 대학에 학사학위를 요구하고 있고 미국 대학에서 실질적으로 90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90학점이라면 거의 3학년까지, 3년이에요. 3학년까지 이수한 학생을 원한다는 얘기고요. 결국 미국 대학에서 1학년부터 입학해서 3학년까지 최소한 결국 미국 대학을 졸업하라는 얘기고요. 물론 일부 의대는 이제 좀 더 유연한 조건을 내걸긴 하는데 대부분의 의대가 저도 한 번 더 확인했지만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학부에서 사전에 온라인으로 이수한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겠죠. 미국 학부에서는. 그렇지, 졸업을 위해서. 그렇죠. 미국 의대가 이 온라인 이수 과목을 인정을 안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닥터 쉐도잉이나 메디컬 말런티어 이런 것들 100시간, 말런티어는 400시간, 450시간 이거는 높을수록 경쟁력을 만들려면 더 많아져야 되는데 이거를 1, 2년 만에 못 만듭니다. 물리적인 시간으로. 2, 3년 걸려요. 이것도 뭐 휴학하고 이것만 하는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학원들이 얘기하는 온라인 이수 불가능. 이렇게 만들고 학부 2학년이나 3학년을 편입한다면 이 쉐도잉이나 발론티어 언제 할까요? 못하죠. 이걸 한국에서 하는 게 인정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리고 이제 뭐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 영주권 시민권자들 같은 경우인데 이제 한국의 대학교를 재학생 이상이다 이럴 경우에도 졸업할 때까지 이 조건을 다 뭐 어차피 못 만들 거기 때문에 졸업 후에 갭이어 때 이런 거 준비하게 된다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좀 복잡해져. 포스트백 프로그램을 이용하든 뭘 어떻게 갭이어 때 이걸 따로 만들기도 굉장히 좀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결국은 학생이 한국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걸 제대로 준비 못하고 의대 지원도 제대로 못 해보고 한국으로 이제 졸업하는 미국 대학교 졸업한 다음에 학생 비자 만료돼서 그냥 반강제로 한국으로 오는 그런 경우밖에 사실은 없는 거죠. 그래서 약대도 그렇지만 의대, 치대, 수의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반 유학원들을 통해서 비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시게 되면 이런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하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중 어려운 상황이 또 생길 수 있다. 이거 되게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시원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실은 그전에 자료를 주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소개를 한다라는 유학원이 음, 있다고 하셨을 때, 혹시 이분들이 약간 그 미국의 의대 메디컬 스쿨 중에 캐리비안 쪽에 있는 메디컬 스쿨들이 있거든요. 그쪽을 이제 또 이제 말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뭐, 아, 이것도 이제 미국에 있는 의대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생각을 하시고 약간 그런 게,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메디컬 스쿨을 이제 보면 가끔 가다가 또 캐리비안에 있는 뭐 메디컬 스쿨이고 똑같이 미국 자격증 주고 뭐 이렇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광고하시는 거 보실 수 있을 텐데 전혀 굉장히 다르고요. 굉장히 다르고 실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정말 정말 추천하지 않습니다. 정말 제주에서도 그렇고 또 이제 메디컬 스쿨을 이제 캐리비안 쪽 가서 이렇게 하는 쪽에서 추천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 외의 방법, 정말 그게 캐리비안에 있는 미국 이제 뭐, 정말 말로만 해놓는 약간 그 메디컬 스쿨이 아니고서는 이걸로는 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한국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선택의 여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이제 미국 대학 학부 1학년으로 입학을 해야 된다. 물론 입학 시 프리메드 프로그램으로 입학을 하면 더 유리하고요. 미국 대학 재학생이라는 신분을 최대한 오래 유지하면서 쉐도잉이나 발런티어 같은 거를 하셔야 더 유리하고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결국은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학생이 고등학교 뭐 12학년이라고 하면 뭐 선택의 여지 당연하겠지만 한국의 대학교 재학생 졸업생이라고 하면 지금 한국에서 이루어놓은 학점 거의 인정 못 받는다고 가정을 하시고 미국 대학교 1학년으로 입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많은 요소들을 3년간 만들고 의대 지원해야 된다. 이 방법밖에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주제는 이제 통합의대 입학 불가능할 것이냐, 통합의대 장단점, 프리메드, BSMD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미국 통합치대에 비해서 이제 통합의대는 이제 통합치대보다 통합의대가 더 어렵고 입학이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래도 이제 상담을 받는 부모님들이 적지 않으십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알고 계신 이제 정보들이 많이 한정돼 있거나 조금 또 잘못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자면 미국 통합의대 이제 BSMD 프로그램은 아까 말씀드렸죠. 학부 과정하고 의대 과정이 파트너십으로 연결돼서 학생이 고등학교를 마치면 곧바로 이 통합의대 프로그램으로 학부로 입학을 하는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많은 BSMD 프로그램이 보통 8년, 4 플러스 4, 8년이고 일부 프로그램이 이제 7년짜리 프로그램, 6년짜리 BSMD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많은 미국 의대들이 기존의 이제 BSMD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분위기예요. 많이 계속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일부 BSMD 프로그램에 합격을 하게 될 경우에 학부 과정에서 일부 이제 일정 요소의 어떤 GPA만 유지하면 뭐 MCAT도 면제받고 이제 의대까지 바이패스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그래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에 있는 BSMD 프로그램은 의대가 운영하는 거고요. 주체는 BSMD 프로그램은 약 60여 개가 있는데 그중에 70% 이상이 MCAT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 60개 중에서 한 15개 의대 프로그램만 MCAT이 면제되는 뿐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MCAT까지 봤는데도 불구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최종 떨어지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통합 의대라 할지라도 BSMD 프로그램에 들어갔으면 입학이 최종 의대 진학까지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알고 계셔야 된다 보면 되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 BSMD의 장단점을 보면 말씀 뭐 그냥 뻔하죠. 여기 뭐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학부 의대 동시 입학까지 잠정적으로 보장해 주다 보니까 GPA나 MCAT을 충족하면 의대 진학까지 이제 극심한 경쟁에서 벗어날 수 있고 BSMD는 또 일부 대학 의대들이 MCAT을 면제해 주거나 낮은 점수 수준만 요구하고 이제 입학도 가능하게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BSMD가 이제 6년, 7년짜리라서 기간도 줄어듭니다. 근데 단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단점을 보자면 이제 BSMD가 학교별로 좀 다르지만 최소 1년에 5명에서 최대 20명 정도 굉장히 적은 숫자거든요. 이런 인원들만 선발하고 있고 합격률이 5% 미만입니다. 그리고 BSMD 입학을 위해서 고등학생들 엄청나게 높은 SAT와 그다음에 GPA, 메디컬 액티비티 엄청난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BSMD 프로그램은 학부와 의대를 제휴된 학교에서만 이수할 수 있고, 사실상, 실질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BSMD는 유학생 지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거의 인스테이트나 영주권 시민권자 기준으로만 운영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학비도 굉장히 비싸고요. 또 한 가지만 이제 더 보자면, 여기 BSMD의 경쟁률 보면은 BSMD 이제 합격률 말씀드렸죠. 고등학교 학생들 지원자 중에 전체적으로 3, 4%밖에 합격을 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5에서 20명 선발하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미국 의대 졸업생의 3% 정도만이 BSMD 출신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97%는 일반적으로 미국 대학 학부에서 4 플러스 4로 간 학생들이다.
그 얘기가 BSMD가 그만큼 계속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원래 처음부터 그 어떤 의대가 있으면 그 의대에 입학하는 BSMD 학생이 그 전체 의대 시트 중에서 3%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소수를 뽑는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 판매드랩에서는 의대를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고등학생들이라고 하면 사실 이 BSMD 통합의대보다 차라리 중상위권 퀄리티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프리메드 학부로 입학하는 것을 그래서 4 플러스 4로 가는 걸 당연히 더 추천을 하죠. 사실 저는 BSMD는 단점이 더 크다고 봅니다. 사실은. 시원 선생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 프리메드 대학으로 입학을 해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유학생에게는 있어선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 아니면은 뭐라고 해야 되지? 네, 가장 어프로처블하고 준비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가장 어, 네, 적용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신 분께 정확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BSMD가 정말 좋기도 하지만 실은 이 BSMD를 갖다가 준비하는 것 자체부터 시작을 해서, 먼저 준비해서 이게 될 확률도 굉장히 안 좋을 뿐더러, 가서도 지금 하고 있는 학생 한 명 있긴 한데, 보면은 좀 뭐랄까, 애매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신 것처럼, 프리메드로 가서 4 플러스 4로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한 명이라고 말씀하신 학생이 이제 그 웨일 코넬에 입학한 학생이죠? 맞아요, 맞아요. 그 시원 선생님이 입학시켜 주셨던. 네네네, 어떻게, 간신히 정말, 어,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정말, 음. 네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영상을 보시거나 오늘 설명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학생이 고등학교 11, 12학년이다. 뭐 예를 들면, 그래서 의대 입학을 준비하는데 프리메드로 이제 학부를 선택해야 될지 BSMD를 도전해 볼지 고민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판매드랩에 상담 신청을 해주시고 저희가 별도로 1대1로 상담을 통해서 학생의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해 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의 세 번째 순서입니다. 이제 미국 치대, 통합치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주제, 미국 치대 입학 가능성. 유학생은 무조건 영주권 취득 가능해야 되는 것이냐. 이제 치대 입학 가능,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대 섹션하고 좀 비슷한 구조로 들어갑니다. 치대도 이제 의대와 마찬가지로 영주권 시민권자 학생에 비해서 유학생의 가능성을 묻는 질문들이 많이 있고요. 당연히 영주권 시민권자보다는 이제 유학생이 불리한 건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여기 그래프를 보면 지금 얼마 전에 통계 자료인데 지원자가 이제 6만 8천 명 정도였고 이 중 유학생이 4.8%의 지원자들 중에서 그리고 13,000명이 합격했는데 그 중에서 합격생이 3.5%. 그래서 미국 치대 전체 합격률은 19%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유학생이 이제 한 약 3, 400명 정도죠. 의대하고 거의 뭐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치대는 의대에 비하면 76개밖에 없고, 그중에서 한 45개 정도만 유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학교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렇게 분석을 해보자면, 1년의 평균, 한국인 아니죠. 유학생 기준으로 보면은 약 400에서 450명 정도가 합격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의대가 한 380명, 400명 정도 그렇게 되면 어쨌든 비슷한 얘기예요. 의대처럼 치대도 유학생이라는 가정하에서도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요소별로 잘만 만들어 놓으면 불가능한 건 사실 없죠. 그래서 가능할 수는 있다. 그런데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 자료를 보면은 유학생 통계에 대한 자료예요. 여기 보면은 이제 그 트래킹 가능한 학생들에 대한 자료인데, 여기 보시면 유펜, 케이스 웨스턴, NYU, 컬럼비아, 투오로, 템플, 메릴랜드, 한국 유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미국 치대들이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합격률이 예를 들면 케이스 웨스턴이나 NYU는 유학생 합격률 굉장히 높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그 7개 대학의 유학생, 아까 보셨죠? 약 400명 정도의 1년에 400명 정도 유학생이 합격하는데 유학생의 228명이 다 7개 치대에 다 몰렸고요. 합격했고 그다음에 132명 나머지가 38개 나머지 치대에 분산이 됐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유학생도 학교만 잘 선택하면 또 이거 전략적으로 선택하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아까 의대에서 보셨죠? 그래서 이것도 똑같습니다. 미국 의대, 치대, 수의대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거를 마음속에서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험난한 준비 과정, 치대 입학에 대해서 이런 열정과 의지가 정말 오래전부터 생각했던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어떤 잡에 대한 잡 오퍼튜니티 때문에 치대를 그냥 하나, 원 오브 댐을 생각한 것인지, 이런 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치대도 또 가장 빨리 입학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이제 등록금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제, 미국 치대 입학을 위해서 학부에서 준비해야 될 요소, 그리고 프리덴탈 프로그램, 이 부분에 대해서 볼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치대도 의대와 같이 대학원 형태고, 그래서 학부를 입학하는데 학부는 이제 BS나 아니면 프리덴탈 트랙으로 입학을 합니다. 그래서 4 플러스 4라고 말하게 되는 게 이제 가장 전형적인 루트로 가는 방법이고, 그다음에 그 학부 과정과 치대 과정이 또 통합되어 있는 BS DDS 아니면 BS DMD나 통합치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통합치대 프로그램도 통합의대처럼 이제 특별한 고등학생들만 선발해서 학부 입학을 한 후 일부 조건만 유지하면 이제 특별한 단계 없이 치대 관용까지 보장해주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미국 통합치대는 미국 통합의대 프로그램에 비해서 통합치대 프로그램이 사실 20여 개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더 치열하죠, 사실. 그리고 많은 통합치대 프로그램들이 합격하면 치대까지 무조건적으로 치대 입학까지 보장해주지 절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뭐 붙기도 하고 하나의 치대가 여러 군데 대학들과 통합치대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고등학생을 그래서 선발하는데 학부 과정에서 또다시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종 치대로 입학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판매대 대비해서는 역시 치대 입학 희망 학생들한테도 통합 치대보다는 고전적인 4 플러스 4 형태의 루트를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 이제 합격하기 위해서 학부에서 준비해야 될 요소를 보면 의대하고 비슷하죠. 두 가지 이제 정량 평가 요소, 정성 평가 요소가 있고요. 정량 평가 요소 보면 이제 학부 필수 이수 과목, 그다음에 프리리퀴지, DAT 요 시험 점수 세 가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GPA는 당연히 학생이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프리리퀴지 저희 션 선생님께서 의대 섹션에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학교의 프리 헬스 어드바이저가 이 필수 이수 과목을 학년별, 학기별로 커리큘럼을 짤 때 굉장히 도움을 도 많이 줘야 되고, 중간에 여의치 않으면 커리큘럼을 순간적으로 계속 바꿔야 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본인이 혼자 학교에 전체적으로 이제 리퀘스트 하는 것보단 이 프리랜서 어드바이저가 중간에서 계속 개입하면서 도와줘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풀립니다. 그리고 이제 정성평가 요소가 또 있죠. 요것도 똑같습니다. 많은 한국 학생들이 이 정량평가 요소만 생각을 합니다. GPA하고 DAT만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당장에 물론 GPA와 DAT는 정말 기본이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말씀드렸죠. MCAT뿐만 아니라 GPA나 DAT 역시 폭이 너무 작다 보니까 변별력이 없습니다. 학생들이 분포하는 그 점수대가 비슷해요. 15점에서 18점 사이에 몇 천 명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성평가 요소가 점점 더 커진다. 이거는 학생들마다 퀄리티가 다르고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덴티스트 쉐도잉 이게 사실 그 시험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그 미국에서 닥터 쉐도잉보다 덴티스트 쉐도잉이 더 어렵습니다. 치과 의사 쉐도잉 받기가 굉장히 어렵고 치과 의사 찾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쉐도잉도 이건 학교에서 많이 도와줘야 되는 거고 발런티어나 여러 가지 리서치 있고 추천서도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죠. 내부에서 6부까지 필요한데 이것도 추천서 퀄리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프리메드뿐만 아니라 BS보다 프리덴탈을 통해서 프로그램 들어가야 이 프리헬스 어드바이저의 학교의 도움을 받고 본인이 다른 것들 준비할 때 수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션 선생님 이렇게 의대나 치대 목표 학생이 프리덴탈 트랙으로 하면 뭐 이런 것들 말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거 말고 또 어떤 유리한 점이 있을까요? 우선 실은 저가 이제 공부할 때만 해도 이 완전히 프리메드나 프리덴탈은 메이저도 아니고 그냥 말 음, 그대로 트랙인데 지금은 그 트랙이 훨씬 더 메이저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프로그램으로 네. 프리메드 프로그램, 프리덴탈 프로그램으로 되게 잘 갖춰져 있어요. 포멀라이즈 돼 있고 음, 이제 정형화돼 있어서
애초에 이제 뭐 추천서를 해도 실은 아예 그 프로그램 추천서 담당자의 담당 교수님의 추천서가 필요로 하고, 그리고 네. 나중에 실은 BS로 간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다시 이제 저도 거기에 있는 어떤 프리덴탈 아니면 프리메드 쪽에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그 프로그램에 이제 가입을 하도록 얘기를 해야 돼요. 어차피. 왜냐면은 그만큼 거기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거기에서 학생들을 훈련시키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의 검증이 이 학생들을 받는 덴탈 스쿨이라든가 메디컬 스쿨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네. 어, 그 목표가 뚜렷하다. 어느 정도 그 본인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그 클리어하게 그려놓은 그림이 있다라고 하면은 다른 BS보다는 훨씬 더, 네,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큰 낭비 없이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 한국 또는 기타 국가의 대학 재학생이 또는 졸업생이 미국 치대 지원 준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대 지원을 고려하는 학생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고등학생이 아니라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는 분들은 꼭 잘 보셔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며칠 전에 제가 상담했던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이 또 영국에서 석사 과정까지, 바이올로지 계열로, 바이오 케미스트리 관련 석사 과정까지 졸업을 했고요. 굉장히 최고 명문대에서 석사 과정을 했는데, 이 학생이 또 어떤 유학원에서 먼저 상담을 할때 시대 지원 당장 가능하다. 무조건 할 수 있다. 가자. 같이 준비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희망을 갖고 저희 판매드립에 오셔 상담을 받으셨는데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려야 될 내용을 말씀을 드렸더니 굉장히 절망하시고 실망하셨던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 이 학생도 그 전에 있던 유학원의 말을 너무 절대적으로 신뢰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겼는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국 의대 섹션에서 보셨던 것처럼 여기 보이면 미국 치대 중에서 한국 학생한테 가장 인기가 높은 학교들입니다. 보스턴 유니버시티, 케이스 윈스턴, NYU, 터프츠, 텍사스 A&M, 오하이오, UCLA, UC 샌프란시스코, 플로리다 다 한국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또 있는 학교들이죠. 로체스터도 그렇고 유펜도 그렇고 그런데 이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제 말이 혹시 사실이 아닌가라고 의심하실까 봐 말씀을 드리는데 똑같습니다. 어드미션 리ኳ이어먼트 거의 의대하고 비슷하죠. 치대 역시 미국 또는 캐나다 대학에서 학사 학위가 있어야 되고 근데 치대는 의대와 조금 다릅니다. 조금 더 완화되어 있는 건 뭐냐면 미국 대학에서 90학점 이상을 취득한 학생 또는 외국 그 학사 학위를 갖고 있는 분들은 60학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잘 보셔야 될 거는 미국에 치대가 있고 한국 학생 기준에서는 백인보다도 핸디캡이 있죠. 아무래도 인종 쿼터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여기에서 학교에서 얘기하는 고려라는 단어, 고려, 추천 아니면은 뭐 적극 추천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요소만 맞추면 되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상대평가로 그 학생들, 경쟁자들 쪽에서도 내가 합격이 되려면 무조건 이 사람들이 추천하거나 권유하는 것들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미국에서 90학점은 3학년 6학기입니다. 3학년 이상을 다닌 학생, 그리고 미국에서 학사학위 갖고 있고, 이런 학생들이 합격이 가능하다는 거고, 여기도 똑같은 얘기하죠. 프리리퀴짓. 필수 이수 과목은 전통적 교실 환경에서 이수를 적극 권장하고 한다고 나오는 건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수강하는 거 의미 없다는 얘기고요. 랩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덴티스트 쉐도잉, 발런티어 미국에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1, 20% 한국에서 할 수는 있겠지만 3분의 2 이상은 미국에서 해야 된다. 근데 민간인, 일반 신분으로 쉐도잉 어렵죠. 학생 신분으로 가야 쉐도잉이나 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시원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아, 공식적으로는 이제 미국 또는 캐나다의 대학교고요. 만약에 이제 음, 다른 나라다. 실은 UK라고 하면 사람들도 그렇고 되게, 음, 음, 그래도 영국에서 한 건 인정해주지 않나 싶을 텐데, 이 어크레디테이션의 문제가 이걸 이제 수업을 인정해주고 하는 게, 뭐,
되게 복잡할 거예요. 왜냐면은,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그냥 전부 다 인정은 안 될 거고, 또 수업 듣고 뭐 해야 될 것들이 좀 분명히 있을 거라서, 음, 정확하게 알아보고 이거에 대해서 그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상담할 때부터 굉장히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아까 음, 전에 음, 한번 들었었던 케이스에서 음. 되게, 네, 그거에 대해서 걱정이 좀 됐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미국 치대 지원자들의 이제 학부에서의 필요 스펙, 정량 평가 요소, 정성 평가 요소 있는데, 이제 정량 평가 요소들이 이제 치대 필수 이수 과목은 원칙적으로 미국 대학 입학 후에 이수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이제 의대에서 섹션에서 말씀드렸던 것들하고 좀 비슷해요. 이제 의대처럼 일부 과목들을 한국에서 온라인 수강하고 미국 대학 입학 후 면제 방문 방법 이런 것들도 이제 유학원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바로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미국 대학에서 최소 90학점 이상 이수해야 되는 게 기본인데 일반적으로 아주 일부 치대는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주요한 치대들이 어드미션 리콰이어먼트가 홈페이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기존에 이제 한국이나 뭐 영국 등의 이제 시원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영국은 좀 애매하긴 한데 사실상 경쟁력을 높이려면 미국 또는 캐나다로 나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미국으로 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또 치대 중에서 일부 치대는 캐나다 거 인정 안 한다고 홈페이지에 써 있어요. 캐나다 거 인정 안 하면 영국도 인정 안 하겠죠. 결국은 제일 그래도 가능성을 높이려면 그냥 미국 대학을 가는 게 제일 낫다는 얘기죠.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 어드미션 리콰이어먼트 요소만, 그 개수만 맞추면 되는 게 아니라, 맞춘 개수 내에서도 또 올려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봐야 됩니다. 이제 의대처럼 어떤 유학원들은 또 이제 커뮤니티 컬리지, 아니면은 이제 이런데, 그 어떤 그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이수하거나, 뭐 여튼 그래서 미국의 그 대학교 2, 3학년을 편입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같은 얘기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덴티스트 쉐도잉 발런티어 400시간. 요즘에는 이 정성평가 요소가 더 경쟁률에 불을 붙여서 요즘에는 많은 학생들이 400시간도 안 하고 450시간을 채우고 거기에다가 이제 뭐 EMT 같은 응급구조사 라이센스까지 취득합니다. 스펙 만들려고 일부러.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정성평가 요소에 경쟁적으로 굉장히 힘을 많이 쏟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거를 준비하는데 2, 3년 정도가 필요한데 이 학부 2, 3학년으로 편입하면 이게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죠. 대학교 1학년부터 필수 이수 과목 맞추면서 쉐도잉부터 이런 것들 맞춰가면서 DAT 시험 보면서 차곡차곡 나가야 된다. 이걸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원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치대를 지원하고자 한다면 미국으로 와서 공부를 해야 되고요. 이게 미국 치대가 실은 한국에서 우리가 막 미국 의대를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니까 상대적으로 그래도 덴탈 스쿨은 갈 수 있대지 굉장히 컴페티티브합니다. 당연히 이제 미국 내에서 미국에서 나고 자란 친구들도 굉장히 실은 컴페티티브하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준비를 하는 거고요. 근데 그걸 뭐 온라인 수업으로 이렇게 듣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뭐 안 되진 않을 수도 있겠죠. 뭐 중간에 엄청 뭐 DAT가 엄청 뜬다거나 약간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굉장히 이례적인 케이스가 아니라면 이례적인 케이스는 실은 논외로 봐야 될 거고 미국으로 와서 미국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게 가장 네. 가장 확률적으로도 좋고 네, 네. 가장 올바른 준비 방법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그 참고로, 치대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2025년 3월부터 DAT 체계가 바뀝니다. 그래서 DAT가 기존에 30점 만점이었는데 600점 만점으로 바뀌어요. 세 자릿수로. 그래서 그거 한번 그 참고하시기 바래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결국은 치대 준비하는 학생도 판매 드랩이 추천한다기보다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1학년 신입학, 그것도 프리덴탈로 신입학하는 게 가장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합격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게 학생들 입장에서는 사실 뭐 영주권 시민권자인 한국 학생들일 경우에 조금 다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근데 일단은 한국 유학생 신분으로 한국 대학교 재학 이상의 학생들에게는 1학년으로 가야 된다. 이 방법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주제, 미국 통합시대 입학 방법, 통합시대 장단점,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통합치대도 이제 통합의대와 비슷하게 여기 학부 과정과 이제 치대 과정이 그 통합되어 있는 개념이죠. 그래서 7년짜리도 있고 8년짜리, 하다못해 뭐 UOP 같은 데는 5년짜리도 있습니다. 5년짜리 통합치대 과정도 있는데 정말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5년 만에 모든 과정을 끝낸다는 게 거의 정말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만 말씀드리면 통합의대도 그런데 통합치대는 더더욱 입학했다고 해서 그 치과 대학까지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이건 조건이 더 많아요. 통합의대보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나 이제 학부모님들이 미국의 이제 BSDDS, 이 통합치대 프로그램에 입학하면 졸업까지 치대 졸업생으로서 무조건 모든 프로그램이 다 자격 부여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GPA와 DAT는 거의 대부분의 통합치대가 요구하고 있고요. 그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쉐도잉이나 발런티어 같은 것도 대부분의 통합치대 프로그램에서 또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통합치대 프로그램의 이제 장점 말고 단점을 이야기하자면 5년짜리, 6년짜리를 학부 기초과학, 기초의학, 뭐 이런 그 임상까지 모든 걸 5, 6년에 마친다는 게 정말 학생들은 거의 고통의 극치겠죠. 방학이란 게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조건이 붙기도 하고, 그냥 전통적인 4 플러스 4로 치대 하는 지원자들과, 그 다음에 통합치대 학부 과정에서 통합치대 DDS로 들어가는 학생들의 GPA와 DAT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요구 조건은, 어드미션 리콰이어먼트에. 그러면 굳이 통합치대가 의미가 있을까? 과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퀘스천이 생기는 거고, 통합치대 1학년 때부터 학비 수준으로 비용을 내야죠. 그래서 굉장히 학비 부담도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통합치대는 딱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총합치대 프로그램이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통합치대. 미국 치대를 운영하는 이제 대학들이 학부 과정에서 BSDDS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잠깐만요. 저 질문이 잠깐 오셨는데, 통합치대, 통합의대는 저희가 추천을 하지 않는데, 이제, 통합약대 과정은 상대적으로 추천하시냐. 이거는 저희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해진 룰 안에서 저희 어떤 뭐 캐치프라이즈를 갖고 학생의 상황과 상관없이 무조건 추천해. 이렇게 가지는 않아요. 왜냐면 학생의 어떤 학력, 상황, 국적, 그 다음에 희망사항, 여러 가지에 따라서 저희가 추천하게 될 방향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합의대, 통합치대가 나쁘다가 아니라 통합의대, 통합치대들 중에서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자면 저희는 프리메드, 프리덴탈이 더 낫다고 보는 것뿐이에요. 저희 학생 중에서 지금 통합치대, 통합의대, 저희 판매드대 학생 중에 준비하는 학생도 꽤 많거든요. 근데 그 학생들한테 저희 그렇게 같은 건 아니고, 통합약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의 상황과 형태, 그 다음에 희망하는 조건, 연구원이 될 건지, 어떤 파마서틱 사이언스, 박사가 될 건지, 아니면 임상약사가 될 건지에 따라서 과정은 다 달라져야 돼요.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지금 학력이 어떻게 되느냐,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빨리 약대만 졸업하고 한국으로 리턴하는 게 목적이냐에 따라서 통합약대가 더 유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통적인 뭐 유니버시티 오브 플로리다, 유니버시티 오브 노스캐롤라이나 이 학교가 유리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추천을 이제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일단 넘어갈게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 첫 번째 케이스의 프로그램은 이제 GPA, 일반적인 GPA 유지하고 메디컬 액티비티만 어느 정도 맞춰놓으면 치대에 지원해서 입학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경우인데, 이렇게 되는 학교들이 굉장히 드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렇게 되는 치대에서도 아주 정말 최고의 학생 한두 명만 뽑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 1으로 입학하는 경우가 제가 그동안 오랫동안 봐왔지만 한국 학생 중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 보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정이에요. 두 번째 과정이 이제 한국 학생이 생각보다 많이 가죠. 이게 보는 거는 이제 GPA와 메디컬 액티비티, DAT도 요구하는, 뭐 NYU 치대 같은 경우가 이렇게 되죠. 통합치대가. 이렇게 DAT까지 요구하는데, 물론 그냥 전통적인 미국의 일반 대학 학부에서 이 치대로
지원하는 지원자들보다는 DAT라는 커트라인이 좀 낮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패스가 아니다. 요구하는 조건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런 거 맞춰서 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이 케이스 3이 제일 문제예요, 사실. 이거를 아시는 어머님들도 많이 계세요. 알면서 지원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한 군데의 치대가 여러 미국 대학교들하고 MOU를 맺고 이 BSDDS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공동으로 운영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유니버시티나 러커스, 뭐 UDM, UOP 이런 학교들이 다수 대학들하고 이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A 유니버시티, B, C 학교에서 각각 50명, 50명, 50명을 만약에 선발했다. 이 프로그램으로. 근데 여기 DDS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몇 명이죠? 일본 100명이 시트다. 그럼 나머지 50명은 무조건 떨어지겠죠. 거기서 또 경쟁을 해야 된다는 거고, 이게 만약에 NYU였다.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드는 겁니다. NYU 치대에 또 다른 대학교 아웃 오브 스테이트 학생들도 여기 지원할 거 아니에요. 그 학생과 여기 원래 A 유니버시티, B 유니버시티에서 지원해서 준비 과정에 진행했던 학생들 다 합쳐지겠죠. 그 중에서 마지막으로 시트 안에 선발되니까 결국은 GPA, 메디컬 액티비티, DAT 다 맞춰도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다. 결국은 절대 보장해 주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케이스 3로 되어 있는 UDM이나 UOP 같은 학교 치대, 통합시대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잘 보고 가야 된다. 잘못 생각하셔서 무조건 유학원들은 무조건 발표했습니다. GPA 요것만 맞추면 되고 DAT 요 정도만 맞추면 무조건 합격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에 현혹되면 안 되고 더 자세히 보고 우리 아이가 어떤 과정으로 치대까지 입학하는지 조건들을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뒷받침 내고 합격하셨으면 그렇게 거셔야 된다. 이걸 저희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션 선생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어, 마지막에 이제 요즘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 음, 여러 학교에서 프리덴탈인데 이제 BSDDS로 음, 학부에서 실은 이걸 받는 거죠. 자기네 학부로 오라고. 왜냐면 자기네들이 음, 이제 덴탈 스쿨이랑 MOU 돼 있으니까 이쪽으로 금방 음, 쉽게 보내줄 수 있다고. 근데 이것도 실은 정말 이게 엄청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시작된 지가 오래된 프로그램은 아니기도 해서 이게 어떤 형태로 약간 좀 적용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몰려 들어가면 거기 내에서 경쟁이 될 거고 들어갈 애들은 리미티드 음, 될 거고 음, 생각보다 근데 보면은 좀 이 실력으로 얘네들이 이렇게 간다고 한 애들이 좀 간 경우가 있어서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모르겠고,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앞으로 덴탈 쪽에서 일을 할 것과, 그리고 또 이게 BSDS 중에서 얘네들이 과연 바첼러 오브 사이언스 디그리를 이제 정확하게 인정을 해주냐, 어디까지 이렇게 되게 그 부분에서도 음, 실은 그 학교마다 프로그램마다 좀 다른 그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봐야 하고, 이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떠한 것이 이제 베스트다라고 이렇게 하나를 톡 집어서 정말 모든 분한테 공통적으로 적용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 게, 저희한테 이제 오시는 분들도 케이스가 다 다르고, 정말 음, 학력자의 지원, 저희한테 오신 지원자분들, 이제 학생분들의 지원하는 그 성격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음,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네, 가장 음, 정석적인 거는 4 플러스 음. 4로 준비를 해서 가는 맞아요. 게 맞아요.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영상을 보시거나 오늘 설명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통합치대 관련 관심이 있거나 지금 지원 중인 분들을 꼭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실제 한 예가 있어요. 바로 며칠 전에 또 제가 상담한 어머님이 연락 오셨는데 UOP로 통합치대로 입학을 했는데 지금 2.5학년인데 벌써 학부 졸업이 됐대요.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UOP DDS에 불합격된 거예요. 최종적으로 탈락된 거예요. 나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아이. 학교는 4년 디그리도 아니고 사실 압축된 형태로 내다 보니까 90학점도 못 맞았어요. 이제 2.5학년 물론 이제 학점은 더 많이 받긴 했어요. 그래서 90학점에 육박하긴 한데 문제는 지금 통합치대 DDS에 불합격됐으니 이 학생이 치대를 가려면 학교에다 또 요청을 해야 되는지 학부에다 다녀야 되는지 다른 치대 준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통합의대나 통합치대 학부 과정에서 5년짜리, 6년짜리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게 다른 대학교 치대로 지원을 할 때는 그 학생 굉장히 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보고, 그래서 저희는 그런 여러 가지 더 복잡한 상황이 생길까 봐 4 플러스 4를 거의 추천을 많이 하고 있어요. 중위권이라도 그게 낫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설명에 이제 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래도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그 네 번째 순서, 미국 수의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미국 수의대에 입학을 도전하는 학생들은 이제 그 미국 약대나 의대 치대에 비해서 많지가 않아요, 사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이제 미국 수의대를 그 희망하는 학생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수의대 준비를 하고 싶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인터넷 구글링을 하거나 아니면 일부 그냥 미국 대학교 전문 유학원에 가서 수의대에 대한 입학 방법을 상담받고 뭐 이렇게 되는데 굉장히 좀 비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한국에 있는 그 국내 유학원들 중에서 수의대 입학 관련돼서 제대로 알고 있는 유학원이 사실 저 봐도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 더더욱 더 부정확한 정보가 많다.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쳐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첫 번째, 미국 수의대 입학 한국 학생이 가능할까요? 이걸 볼게요. 미국 수의대가 이제 33개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적죠. 그래서 의대나 치대에 비해서 굉장히 숫자가 적은데, 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쟁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는데, 어, 그, 33개 수의대 중에서 31개 대학의 유학생도 지원이 가능하다. 이거 여기 보시면 그 3만 8천 명 중에서 이제 보통 10% 수의대 합격률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그 유학생 합격률 4.1%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161명으로 나와 있죠. 굉장히 적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전략과 조건만 잘 유지하면 유학생도 입학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조건을 못 맞추는 학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유학생도 합격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수의대 같은 경우에는 그 의대 치대에 비하면 그 수의대가 위치한 주에 있는 인스테이트 학생을 절대적으로 많이 뽑고 그 수의대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교 학부생을 절대적으로 먼저 뽑기 때문에 그런 전략도 많이 이용을 하면 본인이 유학생이라는 핸디캡을 많이 상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한국 학생들도 이제 미국 수의대 입학이 정말 가능할까? 이것도 이제 전에 보셨던 의대 치대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의대 입학을 희망하거나 관심 있는 분들 중에서 정말 의대 치대보다 더 많이 한국의 대학교 졸업생, 지금 직장 다니시는 30대 초중반 분도 굉장히 많이 문의가 오시거든요, 사실. 근데 실질적으로 나이 많은 분들이 더 많이 문의가 오시는데 그런 분들 중에서 제가 이제 수의대 이런 현실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면 거의 다 포기하십니다. 사실 뭐 가족 버리고 지금 직장 버리고 뭐 기회비용 상실되면서 미국 수의대에 도전한다는 거 굉장히 쉽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수의사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면 안 하시는 게 나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정말 미국 수의사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가고 싶다. 이런 분들만 사실 미국 수의대 지원을 하시고 준비하시는 게 나을 거라고 사실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수의대 말씀드렸죠. 합격이 가장 가능한 방법 없습니다. 그리고 등록금에 대한 부분들도 보셔야 된다. 봅니다. 수의대 입학을 위해서 이제 학부에서 준비해야 될 요소, 프리벳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볼게요. 미국 수의대 입학 졸업까지 프로세스가 이렇습니다. 이제 학부 프리벳이라고 물론 BS로 가는 학생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프리벳 애니멀 사이언스 전공으로 해서 수의대 예과 개념의 프로그램으로 입학을 하죠. 그다음에 이제 프리벳에서 수의대 입학을 위한 선수 과목 이수하고 GPA 따고 그다음에 수의대는 특별하게 이제 MCAT이나 DAT 같은 수의대 입학 시험 VCAT이 사라졌죠. 없어졌어요. 그래서 수의대는 입학 시험이 별도 없고 결국은 학부 GPA와 필수 이수 과목 요 부분하고 정성평가 요소만 갖고 결국은 입학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학부에서 준비해야 될 요소들을 보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험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GPA 하나밖에 없죠. 그다음에 필수 이수 과목을 이수했느냐 그 이슈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변별력이 떨어질까요?
다 GPA가 3.7, 3.8 여기에서 뭐 몇천 명, 몇만 명이 왔다 갔다 하겠죠. 결국은 그 얘기는 뭐냐면 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정성평가 요소가 결국은 제일 중요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거 역시 많은 학생들이 정성평가 요소를 무시하거나 잘 모르거나 소홀히 하기 때문에 자격 요건, 합격 요건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쉐도잉은 수의사 쉐도잉을 또 찾아야 되고요. 말런티어도 그냥 일반 의료 봉사활동이 아니라 동물 관련 의료 봉사활동만 400, 450시간 이상 채워야 됩니다. 그 외에 이제 리서치나 레커멘데이션 뭐 이런 것도 다 중요한데 굉장히 요소가 또 더 복잡해지죠. 이런 것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물병원이나 관련 연구소를 찾아야 되고 거기서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뭐 의대 치대에 비하면 또 할 만한 곳이 굉장히 적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 헬스 어드바이저를 통해서 이런 도움을 많이 받아서 정성평가 요소를 만들려면 당연히 프리벳 프로그램으로 가야겠죠. 일반 BS 전공자보다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저희는 의대 치대보다 더 절대적으로 프리벳 트랙으로 입학을 하는 걸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션 선생님께서는 이 프리벳 중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실은 이제 그 시험이 없어졌다 보니까 확실히 프리배스로 했었을 때가 훨씬 더 확률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이제 프리배스로 들어간 것부터 이제 이 친구는 이걸 하겠구나. 그 기분을 줄 수도 있고, 또 레지던트가 입학률이 좋은 것도 실은 그 주에서 같이 일할 사람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제 음, 베테리너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국장생들이 이쪽으로 많이 몰려온 음, 거라서. 네, 그래서 음, 프리배스 쪽이 확실히 훨씬 더 좋은 확률 보이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더 중요한 이슈죠. 세 번째 주제. 한국이나 또는 기타 국가, 미국이 아닌 기타 국가 대학 재학생 졸업생이 미국 수의대 지원 준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수의대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 같아요. 사실 한국의 국제학교 학생들보다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의 대학교 이상의 학력의 소지자들이 이제 미국 수의대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꼭 보셔야 됩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미국의 주요 수의대, 한국에도 많이 알려져 있는 주요 수의대들의 어드미션 리콰이어먼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미국 수의대 보면 이제 UC 데이비스나 코넬, 오하이오 스테이트, 퍼듀, 터치, 플로리다, 유펜, 미네소타 쭉 있죠. UIUC, 뭐 조지아, 텍사스 A&M 이런 학교들 주요 수의대들의 어드미션 리콰이어먼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들을 정리하면 거의 똑같죠. 의대 치대하고. 미국, 추측이 아닙니다.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미국 또는 캐나다 대학에서 바칠러 디그리 필요하고 미국에서 최소한 90학점 이상 하는 거에 있어서 고려 가능하다는 건 해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안 되면 경쟁력에서 너는 밀려나게 돼라는 이야기로 보셔도 된다. 그리고 프리리퀴짓도 전통적인 교실 환경에서의 이수를 적극 권장이라고 써 있죠. 홈페이지들마다 그렇게 써 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적극 권장이라는 건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주요 유펜도 그렇고 UC 데이비스도 그렇고 사이언스 주요 과목이나 랩은 반드시 실제 실험실에서 이수한 것만 인정을 해주고 있다고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쉐도잉이나 익스피리언스도 미국에서 기록을 우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의대 치대도 마찬가지지만 입학 요건이 5개다. 그러면 많은 한국 학생들이 생각보다 그 5개 개수만 채우면 나는 입학 조건을 맞췄어. 난 이제 지원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입학 조건 5개다. 그럼 5개를 조건을 맞추는 거는 기본이고 그 하나하나를 최대한 높여놔야 다른 경쟁자들, 다른 지원자들과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GPA뿐만 아니라 이런 요소들을 최대한 올려놔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고려하세요. 권장합니다. 이 얘기는 당연히 그렇게 하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말 막 그 화초 가꾸듯이 정성을 다해서 나의 요소들, 스펙들을 올려놔야 된다는 걸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의대 목표 학생들은 이제 그 우선 미국 대학의 프리벳 프로그램에 입학한다고 했죠. 이제 미국 대학의 일반 BS로 입학하는 것보다 수의대에 입학 가능성을 높이기 좋다. 그리고 이제 수의대에서 요구하는 학부 필수 이수 과목들 중에서 또 수의대에서 많은 수의대가 학부 필수 이수 과목 중에서 애니멀 뉴트리션 동물 영양학
뭐 이놀가닉 케미스트리 이런 무기화학 이런 과목들까지도 요구하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뭐 예를 들면은 유학원들이 이런 얘기 하죠. 또 이것도 실제로 제가 최근에 상담한 학생이 유학원에서 그 유학원이 굉장히 대형 유학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대형 유학원에서 상담받고 저희 쪽에 오셨는데 그 유학원에서 이 학생, 한국 대학교 졸업생인데 이분한테 추천했던 게 미국의 커뮤니티 컬리지 가가지고 이거 들어라. 그런데 실제로 미국의 커뮤니티 컬리지 중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니멀 뉴트리션이라든가 많은 과목들이 개설이 안 된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러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찾아야 되는데 그것도 좀 말이 안 되겠죠.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쉐도잉이나 발런티어도 400시간으로 이제는 부족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가능했는데 거의 요즘에는 450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채우고 있는데 그것도 동물 쉘터나 이런 보호소 같은데 찾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3년 가까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1학년으로 신입학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대학 학부 2학년이나 3학년으로 편입을 하게 되면 이제 졸업할 때까지 그러한 요소들을 만들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하자면 프리벳 프로그램이 있는 미국 대학교 1학년으로 지금 한국에서 석사 과정이 있던 학위를 갖고 있더라도 다 물리치시고 1학년으로 들어가는 방법, 그 방법이 유일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왜 그러냐면 방금 말씀드렸죠. 필수 이수 과목만 채우면 되는 게 아니죠. 이 정성평가 요소 때문에도 그래요. 2, 3년 걸리는 거를 어떻게 맞출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간 관계상 더 자세하게 설명은 못 드리지만 그런 부분들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션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실은 이게 다른 평가가 없고 시험이 없다는 거는 음, 오히려 불리하거든요. 학생들한테 그렇죠. 있어서, 국제 그렇죠.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그렇죠. 와서 이걸 보여줘야 되고, 시험이 없을수록 더 학교 생활에 충실해서 뭔가 있어야 됩니다. 네네. 음, 음,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미국 수의대 그 지원하시는 분들, 고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슬라이드 하나만 더 볼게요. 그게 뭐냐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미국 수의대 상담을 할 때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유학원에서 커뮤니티 컬리지 통해서 프리벳 2, 3학년을 편입해라.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이제 CC에서 이런 과목 맞춰서 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렉처 이수하고, 지금 이게 한국에서 필수 이수 과목을 비슷하게 맞춘 학사 학위자를 기준으로 얘기한 건데, 그다음에 프리벳 2, 3학년을 편입해라. 이런 제안을 하고 추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저도 좀 많이 안타까웠어요.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인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어,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애니멀 뉴트리션, 이놀가닉 케미스트리, 제네틱스나 여러 가지 과목들이 이수가 안 되거나 랩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유니버시티에서 운영하는 프리리퀴짓 그 커리큘럼하고 많이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프리벳 2, 3학년을 편입한다? 미국의 주요 대학의 프리벳에서는 2, 3학년 편입을 안 받아줍니다. 특히 한국에서 대학을 나오신 분들 중에서 뭐 이제 온라인으로 이수하거나 아니면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맞춘 거를 프리벳은 일반 BS보다 소수로만 뽑고 운영되기 때문에 잘 받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일종의 트랜스퍼인데 이 트랜스퍼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렉처를 이수해라. 이렇게 해서 2, 3학년 편입해라. 이것도 같은 얘기죠. 스위드에서 좀 전에 보셨죠? 온라인으로 이수한 거 인정 안 해주는 학교가 거의 대부분인데 이게 말이 될까? 학교 홈페이지에만 들어가도 다 나와 있는데, 그 대형 유학원들은 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영어 뭐라고 해야 될까? 상담을 할까? 무책임한 경우일 거라고 봐요. 그래서 수의대를 가고자 하는 학생들은 한국에서 대학교 이상의 어떤 학력이 있더라도 일단 옆에 내려놓으시고 원래대로 4 플러스 4로 가야 유학생 아까 161명밖에 안 뽑는데 그 상황에서도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네, 그 오늘 설명이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거는 짧게 금방 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제 미국 약대의대 치대 수의대 입학을 위해서 최적화된 판매딜의 프로그램을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제 판매드랩의 전체 프로그램 오버뷰를 보면 이제 이렇게 네 가지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첫째로 이제 학생이 미국 의치학대 입학 전에 이제 그 대학 학부로 입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어드미션 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이 어드미션 프로그램 잠깐 좀 더 볼게요. 이 어드미션 프로그램은 이제 단순히 학생 커먼 앱에서 지원서 제출 돕고 이제 그 에세이 첨삭만 해주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등록한 순간부터 최종 입학 확정될 때까지 매월 1, 2회씩 정기적인 미팅을 저희가 하고요. 학생의 스펙을 관리해주고 또 이제 입학 지원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작성하고 에세이까지 첨삭 진행하는 이런 것들로 저희가 또 학교 추천도 하고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질문이 이제 하나가 오셨는데, 이제 설명 중에서 의대 기준 프리메드가 이제 조금 더 어프로처블 하고 중위권 대학이라도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하고 하셨는데, 유학생 기준으로 이런 프리메드 학교들은 어떤 학교들? 이거는 사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시간도 많이 지나서, 그래서 지금 오늘 설명을 드리기 좀 많이 어렵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지금 이게 학교들은 어떤 학교들이 있냐면, 저희가 이제 리스트업을 하는데, 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는 일반 유학원들처럼 사실 그렇게 추천을 하고 싶진 않아요. 그냥 학생의 상황에 맞춰서 학생한테 가능성 있고 제일 좋은 학교를 추천하고 싶은 거고요. 학생의 상황도 모르는데 저희가 그냥 저희가 미리 리스트업 해놓은 학교 쭉 보면서 뭐 예를 들면 학생이 수준이 그 정도가 아닌데 스탠퍼드라든가 뭐 예를 들면은 그 코넬이라든가 이런 학교를 추천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학생의 상황과 발전 가능성들을 바라보고 그 상황 내에서 맞을 만한 학교를 추천해야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학교가 굉장히 많죠. 학교가 100개가 넘는데 그 중에서 추천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1대1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로 이제 학부 이제 그 입학 시에 입학 전에 선행학습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 그 미국의 학부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어플라이를 했는데 합격이 되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합격 후에 준비할 것들 중에서 입학 전까지 선행학습을 좀 해야죠. 선행학습이라는 거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제너럴 케미스트리, 올가닉 케미스트리 8개 과목이 있는데 이 8개 과목들은 사실 미국 의치학대 수의대 공통 필수 이수 과목들입니다. 이제 그런 과목들 중에서 학부 입학 전에 그 선행학습이라는 거는 사실 다 필요 없고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1, 2번, 1번, 5번, 제너럴 케미스트리, 제너럴 바이올로지를 선행학습하는 게 제일 좋고, 왜냐하면 1학년 때 이수 과목이니까 이건 반드시 A를 받아야 됩니다. 의치학대 가는 학생들은. 그리고 올가닉 케미스트리는 2학년 때 하기 때문에 당장 선행학습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1번, 5번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선행학습은 인강, 렉처하고 튜터링을 통해서 저희가 지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이 이제 그 학부에 입학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의대나 치대 쪽에 지원하기 전까지 GPA나 액티비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학부에서 배워야 되는 이제 필수 이수 과목들에 대해서 GPA도 맞춰주고 저희 시험 선생님도 이제 튜터링을 같이 해주시는데 이제 중간고사나 그 기말고사, 미드텀이나 파이널 테스트까지도 저희 선생님들이 같이 봐주고 테스트 해주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도 합니다. 그리고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실질적으로 학생이 결국은 팜디, 약대나 의대, 치대, 수의대 이 대학원 쪽에 어드미션을 이제 진행할 때도 저희 선생님들이 이제 에세이뿐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작성, 지원한 학교 리스트업, 액티비티에 대한 조언,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제 그 거의 2시간이 돼버렸네요. 그래서 오늘 저희 설명회 이제는 완료가 됐고요. 긴 시간 동안 또 이제 설명회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시원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실 이게 좀 무리이긴 하죠. 약대, 의대, 치대, 수의대 이 네 가지 굉장히 큰 영역을 단시간 내에 빨리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거나 의아한 부분들이 여기 지금 영상 보시거나 설명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 있으셨겠지만 질문을 제대로 못 하셨을 거예요. 제가 빨리빨리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설명에 참석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무상으로 저희가 그 1대1 상담을 해 드릴 거니까 연락 주시고 그래서 뭐 줌이나 방문 상담 등을 통해서 궁금하신 건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실 분들도 나중에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이제 상담이 필요하시면 여기 밑에 있는 판매딜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통해서 등록하시고 1대1 상담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션 선생님 오늘 어쨌든 이제 나가셔도 되고요.
공식적인 설명회는 끝났고, 지금 남아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질문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간단한 질문이시라면 제가, 지금 어차피 설명회 끝났지만, 답변을 드릴 텐데,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오늘 그 설명회는 종료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그 참여해 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